매주 토요일에는 저희 광화문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오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은요, 배우인데 작가입니다. 차인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뭐 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배우가 아닌 작가로서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장편 소설 내셨잖아요. 네.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구한말이 시대 배경이고 한 가족이 이제 실연을 당하는데 네. 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인어를 잡아서 기름을 내서 먹으면 병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어지는 그러한 일을 한번 소설로 써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소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설을 2009년에 출간을 했고 두 번째 소설을 2011년에 네. 그 이번에 세 번째 건데 두 번째 소설 출간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제 본업이 배우고 뭐 대중 연예인이니까 취미 삼아서 글을 써서 소설로 출간한다라고 독자분들께서 인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책을 또 냈더니 취미가 아니라 진지하구나. 부캐구나. 차인표의 부캐구나. 네. 본캐가 배우라면은 본업이 배우라면은 부업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새로운 또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인어 사냥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 초고를 3개월 만에 썼다.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글 쓰는 게 약간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면 다시 뛰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글도 이제 소설을 한 권을 쓰려면 최소한 10만 자 이상은 써야지 한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나오는데, 예. 네. 제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딱 석 달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드라마 촬영이 잡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쓰기 시작하면 쓰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드라마 촬영을 하면 다시 또 쓰기가 힘드니까 끊겨버리니까.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루에 3,000자씩 쓰겠다. 그래서 3,000자 쓰고 그 다음날 2,000자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네.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 이제 달리기 하듯이 일단은 끝을 낸 거죠. 스토리적인 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시나요? 이 주인공이 가는 모험에 어떻게 보면 저도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네, 같이 가면서 예. 쓰기 때문에 이제 초고는 재미가 있는 거죠. 쓰는 사람이. 네. 힘은 들지만 나도 상상을 막 예, 하니까. 같이 뭐 모험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수정 과정은 사실은 이제 계속 돌아가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바꿔야 되니까 네. 그게 참 지난한 과정이 있죠. 신혜라 씨가 네. 저희 채널A 지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금쪽 같은. 신혜라 씨 그렇죠, 반응이 그렇죠. 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희 아내는 저의 아주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응원군이에요. 좋은 응원군인데 단 응원을 하긴 하는데 네. 다 써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다가 보여주는 거는 안 읽고 나는 읽기를 거부하고 중간중간에 코멘트 안 해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달라. 그리고 보고 나서 이제 뭐 잘 썼어, 뭐 네. 고생했어 이러는데 사실은 작가는요. 작가든 누구든 뭐 달리기 선수를 예를 또 들면 달릴 때 응원을 해줘야지. 네, 결승 통과했는데 페이스메이커를 해줘야 되는데 심판이 되시는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 섭섭하신가 봐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읽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차인표 씨 하면 대중한테는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매일 운동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되나요? 그게 하기 싫은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더라고요. 습관의 힘으로 하는 거지. 제가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나약해질 때 습관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거든요. 의지 대신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석 달 동안은 4시 45분에 일어나서 4시 45분이요? 네. 미라클 모닝 하시죠? 예, 네. 뭐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네. 제일 하기 싫은 게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게 저도 싫어요.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데 5시 40분에 체육관에 가서 8시까지 운동하고 밥 먹고 이걸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는 운동을 더 안 해도 되고 샤워도 다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앉아서
오늘 하루 3,000자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한 석 달을 했더니 소설이 한 권 나왔습니다. 야, 오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운동의 아이콘 차인표도 운동하기 싫어한다. 근데 그만큼 제가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루틴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루틴이 중요하죠. 잠시 흐름을 깨고 저희 네. 계신 분께서 네, 스케치북 아까, 들어주셨어요. 신혜라 씨와의 첫 인연. 네, 30년 가까이 돼도 이게 아직도 궁금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요. 한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에 제가 이제 신인이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됐고 신혜라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해서 네. 만나게 됐어요. 네. 네. 신나라 씨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후일담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상호간에 호감이 있었는데 네. 제가 MBTI가 INFP거든요. 아. 잘 표현을 못하는 거고 오. 제 아내는 ESTJ예요. 그래서 와. 네, 표현을 잘 하니까 예.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MBTI로 설명하시니까 딱 쉽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둘이. 네. 신혜라 씨가 SNS에 네. 남편의 존경스러운 점에 대해서 적으셨어요. 네. 첫째, 매일 운동한다. 네. 매일 아침 저녁 부모님께 안부를 여쭌다. 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네. 동의하시는가요? 그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책 읽는 거는 조금씩 읽으려고 해요 매일. 예, 근데 글은 매일 쓰진 못하고요. 네. 이제 작품 들어가야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부모님한테 밤에 잘 주무셨는지 하루 잘 보내셨는지 그 전화하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기쁨이고 나중에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릴 때 정말 많은 추억과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 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통화해요. 네. 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13년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이 먼저 이렇게 아파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네. 그 과정, 투병 과정, 그리고 이제 동생을 보내고 가족들의 그 상처를 보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 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는 것, 네. 기쁘고 행복하게. 결국은 행복하다는 것은 감정이고 그 감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런 분이 존재하는구나. 뭐, 제가 너무 재미없으세요? 같이 사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답답하거나. 제가 아내는 이제 거의 그걸 넘어섰죠. 이제 일정 부분 포기할 건 하고 네. 특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저 남편을 변화시켜야 돼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좀 더 오은영 박사님이랑 친하게 지냈더니 네. 좀 달라졌어요. 더. 채널A가 한 가정에 큰일을 했군요. 예, 저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작가 차인표의 계정을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머리에 이상한 거 두르시고요. 독서대 위에서 이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힘들어서 독서대를 저희 나무 장에다 이렇게 하나 꽂고 맞아요. 예. 서서 이렇게 보시기도 보기도 하고 예. 뭐 언박싱 하는 것도 계속 보여주시는 네. 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야, 저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이상하게 책을 다 못 읽더라도 네.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 들어가서 일단 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와, 엄청 책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사무실에도 좀 있고. 네. 네. 제가 신박한 정리 보니까 네. 신혜라 씨가 다 버리시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그게 문제죠. 네. 한 사람은 계속 사고. 저 책 필요한 곳에 이렇게 쭉 갖다 드리기도 하고 네. 또 갖다 드리고 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정리 이렇게 버려가면서 모으신다.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TV에서 차인표 오빠를 처음 봤을 때가 언젠가 따져보니까 진짜 오래된 거 1994년. 그렇죠. 네. 30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차인표 네. 넷플릭스로 네. 방영이 됐었죠. 네. 차인표 하면 떠오르는 현재의 이미지 뭐겠어요? 차인표 이거잖아요. 보여주세요. 한때 청춘 스타였지만 그 지나가버린 인기를 붙잡고 있는 네. 억지로 그런 폼을 많이 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배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희화하지? 네. 그것도 내 이름으로 그런 게 느낌이 있었고 다른 감정은 저 감독이 작가가 이제 김동규 감독님이라는 분이 썼는데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겠구나. 나의 신발을 신고 앉아 있었겠구나. 어딘가를 다녔겠구나.
그래서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분이라면은 정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청춘 스타로서 네. 한 방의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예. 마지막 벼락 스타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네. 그 사람들의 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다 이 기를 모아서 너한테 줄게 하고 이렇게 잠깐 주시는 거거든요. 그 받은 당사자가 이제 선택이 남겠죠. 내가 받은 이 기로 예. 무엇을 할 것이냐. 혼자 쓸 것이냐, 나눌 것이냐,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인기를 또 창출할 것이냐.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집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인기란 무엇인가 집에 가져갈 수 없는 네, 거. 네, 저희가 참 긴 시간 진행을 네. 했는데 시민들께서 그래도 참 좋은 기운으로 그 인기를 또 주시는 거죠. 사람의 네. 기운을. 네, 지금까지 오픈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